안녕하세요. 저번에 16강에 이어서 오늘은 17강 연립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천천히 잘 해야 되고 이쪽은 외워서 풀기보다는 다 이해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우리 중학생 때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던 것들이 있는데 좀 복습을 먼저 좀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어떤 세 개의 수가 있을 때 A가 B보다 작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면 어떤 C라는 숫자를 더하고 빼도 부동어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났나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A하고 B가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어떤 양수에 대해서 이거 중요하죠. 양수에 대해서 이 숫자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어가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들 기억나죠? 자, 근데 음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곱하고 나눌 때 부동어가 바뀐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좀 중요하게 우리한테 많이 다가왔었죠. 기억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학생 때 했던 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미지수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미지수가 포함된 식을 양변에 곱한다라고 하면 그 미지수가 포함된 식이 양수냐 음수냐를 반드시 나누어 줘야 돼요. 그래서 양수일 때는 부동어가 안 바뀌고 음수일 때는 부동어가 바뀐다.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더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 옆에다가 공간을 좀 마련해서 적어볼게요. 자, 뭐냐, 우리가 부등식의 연산이라고 이름을 좀 붙일게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어떤 부등식이 있을 때 그 부등식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었을 때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가지고 좀 사용해 보면 예로 x가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y가 2에서 4까지 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때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우리가 궁금한 거는 x 더하기 y가 어떻게 될 것인지, x 마이너스 y가 어떻게 될 것인지, x하고 y가 곱한 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x분의 y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더하기 y는 쉽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x가 가장 작을 때는 마이너스 2고 y가 가장 작을 때는 2예요.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은 0보다는 크겠죠. 그쵸? 가장 작은 것끼리 작았을 때가 둘이 더한 거에 가장 작았을 때고, 둘이 더했을 때 가장 클 때는 각각 가장 클 때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가 부등호가 이렇게 될 건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는은 어떻게 판단해 주냐, 좀 x를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있죠. 근데 y는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둘이 더해서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2고 y는 2야 되는데 y가 2가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는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x하고 y가 더해서 7이 되려면 x는 3이 돼야 되고 y는 4가 돼야 되는데 y는 4가 될 수 있지만 x는 3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둘이 더한 게 7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x하고 y하고 더한 건 0하고 7 사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됐나요? 자, 이번엔 둘이 빼볼 거예요. 둘이 뺄 때는 어떻게 하냐, 둘이 빼서 가장 작아지려면 x가 가장 작아지면 되고
빼는 y가 가장 커지면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걸 빼니까 가장 작아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4를 뺀 마이너스 6과 이번에 가장 커지려면 x가 가장 커야 되고 가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그게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y가 가장 작을 때는 2를 뺀 1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보면은 잠시만요. 일단 또 안 지워지니까 그냥 갈게요. 우리가 보면은 x 빼기 y가 마이너스 6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고 y가 4일 때 마이너스 6이 되죠. 근데 둘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여기 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얘를 붙여줘야 되겠죠. 이해가 됐죠. 근데 x-y가 1이 되려면 x가 3이고 y가 2일 때예요. 근데 x는 3도 될 수 없고 y도 2가 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는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게 조금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 이 y라는 걸 뺄 거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봅시다. 그러면 부등호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더했다라고 해서 첫 번째 방식대로 해줘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번에는 둘이 곱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얘도 똑같이 생각해주면 되는데 이제 양수 음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할 거냐면 둘이 곱할 때는 이 부등호의 양 끝에 있는 숫자들 다 곱해 볼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랑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랑 4랑 곱하면 마이너스 8, 3이랑 2랑 곱하면 6, 3이랑 4랑 곱하면 12 이렇게 구해놓고 가장 작은 거와 가장 큰 거를 찾아서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 같이 가능한 걸 보면 마이너스 8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고 y가 4일 때네요. 둘 다 는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을 붙여주면 돼요. 자, 그리고 12가 되려면 x는 3이고 y는 4일 때네요. 그럼 y가 4는 될 수 있지만 x는 3이 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선 는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마지막으로 y분의 x를 볼 건데 얘는 조금 경우를 나눌 거예요. 얘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분모에 x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건데 첫 번째로 분모에 0이 될 수 있는 범위냐 또는 분모가 0이 될 수 없는 범위냐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0이 만약에 된다라면 어떻게? 얘는 그냥 실수 전체라고 할 거예요. 왜 실수 전체가 되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나중에 극한 이런 개념을 배워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둡시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고민을 조금 해봐요. 우리가 분모가 0에 가깝다는 건 엄청 작은 수분의 큰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큰 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청 큰 실수도 다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실수 전체다 이런 이야기니까 한번 고민해보면 되고, 만약에 분모가 0이 될 수 없다 저 범위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방금 했던 곱하기처럼 x분의 y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그리고 가장 큰 것 이렇게 구할 겁니다. 곱하기처럼. 단 뭐 주의하자? 이 분모에서 등호는 x하고 y를 보고 판단을 따로 해주자. 됐죠? 그러면 예시를 봅시다. 자, 우리 예시를 보니까 x가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에요. 그러니까 0이 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얘는 실수 전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바꿔서 x가 1에서 3 사이고 y가 2에서 4 사이라고 해봅시다. 그때 x분의 y도 해주면 x분의 y, 그러니까 1분의 2, 1분의 4, 그리고 3분의 2, 3분의 4. 이 중에서 가장 큰 거는 4고 가장 작은 거는 3분의 2네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x분의 y가 3분의 2가 되려면 x가 3이고 y가 2야 되네요. 근데 x는 3이 가능한데 y는 2가 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 안 붙이고 x분의 y가 4가 되려면 x는 1이고 y는 4여야 되네요. 근데 둘 다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는 는을 붙이자.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등식에 대해서 이런 연산을 하게 될 거예요. 부등식이 있는 식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라고 기억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봅시다. 우리가 연립을 할 거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만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1번을 보면 우리가 x 더하기 3이 4x보다 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x 더하기 7보다 작대요. 그럼 이건 다시 이야기해주면 x 넘어가니까 3x고 3으로 나눠주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고 이거 넘겨주면은 3x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다시 이야기하면 수직선 위에서 x가 1보다 작은데 될 순 없으니까 구멍 뚫린 이런 상황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는 될 수 있으니까 구멍이 칠해진 얘에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분을 만족하는 거겠죠.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주면 얘 해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 우리가 부등식에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 같지. a가 0보다 크대요. 근데 ax 플러스 b인데 우리는 여기서 목표가 x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a가 0보다 크니까 양수를 양변에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가 는이 아니죠.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작대요. 그러면 0보다 작은 걸 나누면 부등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a분의 b보다 작아진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둘의 차이점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다? 여기선 a지만 더 심화되면은 어떤 fx에 x가 곱해진 얘가 gx 뭐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식하고 관련된 애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f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누어 가지고 이런 계산을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쓰니까 0일 때만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a가 0이면 좌변은 0입니다. 그 우변은 b네요. 자, 그러면 b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따지면 a가 0이면 a가 0이기 때문에 b가 0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b가 0보다 크다라면 b가 0보다 크면서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가 0일 때 근데 아무튼 b는 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b가 0이더라도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얘도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가 0보다 작대요. 근데 원래 우리가 a가 0일 때 구한 것도 b가 0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겠죠. 그럼 어떤 x를 넣어도 아무튼 0을 곱해주니까 사라지면서 이거 다 만족하니까 얘는 뭐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죠? 지금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상황 이해를 하면서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 선생님이 복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허수는 대소관계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허수를 가지고는 부등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말로 뭐 특별한 언급 이런 거 다 떠나도 우리는 부등식에서는 뭐만 다룬다? 실수의 범위에서만 다룬다. 이거 주의해 줍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지금 연립부등식 보니까 선생님이 아까 문제 2번, 1번에 1번을 풀었는데 그냥 풀면 되겠죠. 어떻게? 이제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첫 번째로 일단은 부등식이 두 개가 있겠죠. 뭐 연립이니까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각 부등식을 해를 구해봅시다. 됐죠? 자, 그러면은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이 아까 이거였어요. 이게 1번이죠. 우리가 얘가 1단계였죠. 1단계.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나가지고 공통된 부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2단계로 할 겁니다. 그럼 얘를 말로 좀 써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각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난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 그 수직선에 나타낸 곳에 공통적인 부분을 찾자.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찾는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풀면은 모든 연립 방정식은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공통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1이고 2인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또는 얘 1번이고 얘 2번을 보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등식을 풀었더니 1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었더니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x가 1이다 라는 뜻이겠죠.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부등식을 풀었을 때 해가 반드시 범위로 나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상황을 기억을 해두면서 우리가 잘 조심히 해봅시다. 이겠죠? 그러니까 얘를 좀 정리를 해주면 여기다 쓸까요? 해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값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값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꼭 기억을 해둡시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을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반드시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풀자? 이렇게 풀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가 3개의 부등식을 한꺼번에 풀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개 짝을 지어가지고 하는데 A가 C보다 작다라는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면 A는 C보다 당연히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하면서 연립부등식을 풀자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문제 이제 6번만 보고 오늘 마무리 지을 건데, 자, x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이걸 만족한대. 그럼 연립부등식은 어떻게 풀자? 이 각각의 부등식을 풀자. 그래서 x 더하기 2가 3보다 크니까 양변에 2를 빼주면 첫 번째로 x가 1보다 크다라는 거 하나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3x a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3은 양수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줘도 부동호가 바뀌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1단계였죠. 2단계는 뭐다? 우리가 1이랑 3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공통된 부분을 찾자. 그쵸? 근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했냐면 원래는 3분의 a 플러스 1이 이 문제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주의라고 할게요. 원래 3분의 a 플러스 1이 1보다 작을 때 a 플러스 1이 1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나누어서 모두 판단을 해줘야 돼요. 모두 판단. 근데 왜 이런 과정을 안 했냐면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의 x값의 합이 9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해가 있어야 된대요. 이 뜻은 해가 존재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해가 존재하게끔 그래프를 나타내 보려면 지금 선생님이 구한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경우는 1이고 3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큰 곳은 없으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곳은. 그 두 번째 경우에는 1이 3분의 a 플러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작으면서 얘보다 큰 거는 동시에 될 수가 없겠죠. 여기 는이 없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는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선생님이 배제를 시킨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가 9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의 합이.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1에서 3분의 a 플러스 1이네요.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건 2부터 시작이니까 x가 2, 3, 여기까지 더하면 5고 4까지 더하니까 9네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애가 2, 3, 4니까 3분의 a 플러스 1은 4가 돼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면 4가 되면 얘가 4면은 1하고 4 사이니까 4가 되면 안 되겠네요. 4보다는 커야 되겠죠. 왜냐? 얘가 4.xx면은 1하고 4.xx 사이의 정수는 2, 3, 4니까. 그쵸? 그리고 얘가 5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5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3분의 a 플러스 1이 4하고 5 사이여야 된다. 그러니까 a는 11에서 14 사이여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5가 돼도 이거 5가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의 값이 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는 1에서 5 사이죠. 그러니까 2, 3, 4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는을 붙여줘야 된다고. 우리 이런 문제 우리 요번에도 답답형 2번인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많이 틀렸죠. 부등식이 나오면 양끝점이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고민을 한번 더 해줘야 됩니다. 이거 놓치는 경우 많거든요. 자, 그래서 a는 11보다 크고 14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14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 생각보다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겠죠. 왜냐, 이거를 빼먹는 친구들도 많을 테니까. 그래서 예상을 한다면 만약에 이게 문제에 나왔었다면 13이라고 쓴 친구들이 엄청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안 하도록 우리는 주의합시다. 자, 이번에는 2번 심화 2번 볼게요. 우리가 심화 1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써져 있듯이 2차 부등식이라는 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2차 부등식 배우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보면 두 정수 A, B에 대해서 부등식 저게 해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뭐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보니까 얘를 한쪽으로 이제 모아 볼게요. 그래서 얘는 다시 있으면 얘라고 쓸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푼 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했냐, 이 앞에 있는 것부터 좀 봤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자,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아니래요. 그러면 양변에 얘도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양수라면 부동어가 바뀌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반드시 존재하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음수라면 부동어가 바뀌면서 얘를 만족하는 x도 반드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그럼 이런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0이 안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얘가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해주니까 a-3에 a 플러스 2라서 a가 마이너스 2거나 또는 a는 3이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힌트를 보니까 b의 절대값이 이거일 때 우리가 순서쌍을 구하시오. 이게 b의 절대값이 저거일 때 b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우리가 18강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한 거는 그때 가서 다시 배우는구나 생각해주면 되고, b의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는 일단은 이 이야기구나 라고 지금은 받아들이고 18강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로 a가 마이너스 2면 우리가 식이 어떻게 되냐면 0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러니까 b가 저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저걸 만족할 수 있는 x의 개수가, b의 개수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잠시만요, 는이 있지는 않죠. 자,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이걸 항상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없으려면 이거의 반대가 될 때 우리는 항상 해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아까 그 얘기죠. 여기 얘기. 우리가 a가 0이다 라고 해서 넣어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와 같이 따라가면 해가 무수히 많고 반대가 되면 해가 없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a가 마이너스 2라고 해서 이런 식을 찾았어요. 그럼 이 식하고 똑같이 따라가면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얘랑 반대가 되면 해가 없는 거겠죠.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니까 b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겠네요. 됐나요? 잠깐만요. b가 마이너스 2보다 잠시만요. 선생님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쵸? 우리 지금 뭘 잘못했냐면 여기서 잘못했죠? 이거의 반대니까 우리가 선생님이 왼쪽에다 0을 쓰고 오른쪽에다 이걸 썼는데 이거 바꿨잖아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그쵸? 이거의 반대.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이 뭔가 잘못했는데. 자, 그럼 이걸 만족하면서 이 b까지 만족하는 b의 개수는 우리가 순서상을 찾아보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a, b라고 나타내면 마이너스 2일 때 b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7개가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됐죠?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일 때 7개. 자, 두 번째로는 a가 3일 때 구해보면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은 0보다 3-b가 커야 되고 이거의 반대니까 3-b가 자꾸 헷갈리니까 그대로 쓸게요. 0이 3-b보다 저거의 반대니까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b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그걸 만족하면서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만족하는 순서상은 3,3, 3,4 이렇게 두 개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순서상의 개수는 총 몇 개다? 9개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선생님이 조금 예상하기로는 이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고민 조금만 더 해보고 언제든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면은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했던 이야기는 결국엔 이 이야기, 아까 했던 이야기랑 같은데 A가 0이 되면 이 부등식에서 여기다 0을 넣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B가 0보다 작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B가 0보다 작을 때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쓰니까 헷갈려서 이렇게 쓸게요. 얘랑 같을 때 해가 무수히 많았고 얘가 반대가 되는 B가 0이거나 B가 0보다 큰 이 상황일 때는 해가 없다라고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이 얘기죠. 어떤 문자가 나올 때 그 앞에 어떤 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식이 0이 될 때가 있을 거고 0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야 될 텐데 얘가 0이 될 때 0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해가 존재할 거고 얘가 0이 될 때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 우리가 얘 fx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서 만들어낸 이 식을 가지고 이 식하고 같냐 다르냐를 구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이 문제예요.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 찾아오면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7강은 다들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8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